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기자들이 신년 특집 대담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곳을 찾아왔는데요. 바로 충남도청입니다. 도지사 접견실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통 한옥 느낌도 나고요. 여기에 충남도를 상징하는 소나무, 국화, 참매도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인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네, 지역 언론인들이 함께하는 자리 흔한 기회가 아닌데요. 충남 지역 케이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충남도정의 성과 과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각종 현안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네, 220만 충남도민들을 대신해서 저희 3사 기자들이 충남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들 각오는 돼 있으시죠? 기대됩니다. 네. 네. 자, 특집 신년 대담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새해를 맞아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신년 대담. 저희가 날카로운 기자의 시선으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될 텐데요. 먼저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단단히 각오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 케이블 방송 3사가 이렇게 함께 합동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기 드문 것인데 15개 시군에 가장 빠른 뉴스로 가장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3사가 함께 했다는 더욱 의미가 있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충남도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충남 지역 전반에 관한 이런 이슈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사님, 2020년 10월이었죠. 충남이 좀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요. 그런데 1년 넘게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민선 체계대로 가장 커다란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 지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혁신도시 지정했다는 공공기관 이전은 전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결부되어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우리가 정부의 결단이 없었고 새 정부의 이 과제가 넘어가는 그 현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충청남도는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아주 간단히 설명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충청의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세 가지 기능군을 갖다 유치했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후 환경, 탄소 중립과 가까운 기후 환경의 어떤 기능군. 두 번째는 충청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R&D 기능군. 세 번째는 문화체육 기능군이라는 세 가지 기능군을 유치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발전에 커다란 그 토대를 닦는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충청남도이고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서 좀 도정이 내포 신도시에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소외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혁신도시법에 따른 그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법에 이 집적 클러스터가 돼야 됩니다. 다른 말씀은 혁신도시가 만드는 거에 지방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거점도시를 만드려면 공공기관 이전이었을 때 클러스터와 집적이 돼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요. 다만요, 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은 예서 부여면 부여, 논선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가 요건이 맞고 우리 추진한다면 충청남도가 각 시군과 함께 연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는요, 다른 시도에 없는 게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 그 특례가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그 특별 희회가 있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그 9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 150억씩 10년에서 1,500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특별회계도 있는 등 15개 시군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최근 오미크론의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그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좀 힘써 왔는데요. 이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 외에 그걸 지원한 거가 2차례 지원했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소망 대출에서 소상공인 대출 제도를 했는데 이게 이율이 한 1%가 안 됩니다. 소망 대출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책을 깼고 금년에도 그 소망 대출을 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대출금이 있는데요. 정책 대출금인데 이게 한 1,000억 정도 늘려서 2022년도에는 한 2,800원 정도로 그 금액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서 충청권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충청권에 지방은행이 없습니다. 98년도에 충청은행이 없어졌고 99년에 충북은행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지방은행의 부재로 인해서 그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요. 충청남도가 20년도 총 GRDP가 한 114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3조가 역에 유출합니다. 주로 수도권에 유출하죠. 이 23조니까 한 20% 정도 되거든요. 소득 역의 유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이 지방은행 부재라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대출 규모가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한 7, 8천만 원 정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율은 또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역에서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 적절한 금융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방은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이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과제인데 일단 충남을 넘어서 대전과 세종, 충북에 연대해서 충청권의 지방은행 설립을 하려고 한다. 만약 지방은행이 설립된다면 대체로 경제 유발 효과만 해도 한 3조 원 정도를 보고 어떤 취업 유발 효과 같은 경우도 한 14,000여 원 정도를 보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지방은행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금융 서비스 이걸 통해서도 반드시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죠. 네, 그 소득 역외 유출을 지방은행으로 막겠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번에는 충남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네. 싶습니다. 사실 요즘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굉장히 대세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충남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탄소를 줄이는 정책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먼저 그 충청남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입니다. 그 가장 커다란 원인이 화력발전소에 집중돼서 충청남도에 소지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대한민국 전체 화력발전소가 59기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29기가 소재를 해요.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뭐 대기오염 물질이랑 그게 가장 많은 게 화력발전소고요. 거기다 이제 철강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전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는데 그럼 달리 말씀드리면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핵심적인 관건은 뭐냐? 화력발전소가 폐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보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가 폐쇄됐고 앞으로 2032년까지 12기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인데 물론 이제 화력발전소가 없어지면서 대체 에너지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면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수소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대체 에너지 마련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또 나가서 말씀드린 대로 화력발전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어떤 고용 인구의 감소, 지역경제 위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보겠다. 그래서 정의로운 에너지,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충남 꿈빛채라고 적힌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요. 저희 무상교육이나 행복주택과 같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저출산 극복 선도 정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그거는 뭐 한 10가지도 좀 넘는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정책만 10가지가 넘는다는 게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미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했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복도 우리가 하죠. 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처음으로 행복키움수당, 충남의 아가수당 제도를 도입했죠. 여기에 또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낳는 부모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제도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또 임산부가 119에 연락만 하면 그 정해진 시간에 119 전용 차량에 와서 모시러 가고 3일까지 모시다 드리고 진료가 끝나면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제도를 하고 있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빛채라는 게
우리가 혼인을 못하는 장애물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어요? 주택 문제가 직업 문제인데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비체인데 이게 대략 25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입주할 수 있어요. 거의 무상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그 절반을 충남이 부담하고 2명이 되면 전액을 부담하는 이런 그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은 이 저출산 내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신혼부부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 정책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뭐 우리 금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타면 전에 무료도 대한민국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거든요. 이것도 전부 다 IQ 충남을 만드는 하나의 일환이다. 이와 충청남도는 이런 저출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고 또 저출산이란 용어가 들어간 실국이 있는 유일한 도가 충청남도예요. 충청남 저출산 보건복지실이 2급 관서이거든요. 이와 같이 충청남도는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게 충남의 아주 확고한 도정의 핵심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출산 이제 정책 얘기해 주셨는데 또 올해 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지난 송년 기자회견 때 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평가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재선 도전하시는 겁니까? 뭐 재선 도전은 뭐 100%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충청남도가 이 도정의 목표가 우리 충청남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저출산 문제라든가 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기업화 있는 충남이 도정의 4대 목표인데 어느 정도 이 제도와 정책으로서 이 자리 잡았어요. 이걸 좀 뿌리내려서 대한민국 선도적 모델을 마련해서 양극화라든가 저출산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는 한번 모델을 더 확산되고 확실히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야 되겠다. 또 이 서산공항, 충남공항이 금년에 22년도 예산안에 책정됐거든요. 이런 그 충남의 공항도 우리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야 된다. 또 서해선 직결해서 홍성에서 우리 서울까지 48분에 가는 서해선 직결 문제도 잘 마무리 없이 진행해야 되고 우리 30년간 충청남도의 현안사업이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 한 1조 3천억 정도 투자되는데 이 문제도 우선 협상 대상자는 지정됐지만 이 문제 잘 마무리할 책임이 있는 거죠. 또 이 홍성의 내포에 KBS가 예산이 이제 책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KBS도 우리가 예산 책정하면 마무리할 때 잘 개국할 때까지 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뭐 논산의 국방산업단지라든가 가로일마 해양정원 또 천안아산역에 있는 R&D 집결센터에 대해서 충남국제 전시 컨퍼런스 센터도 잘 차질 없이 진행해야 되는 문제, 또 강수영 개발 특구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심융합센터라든가 이걸 잘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물꼬를 트고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완성을 향해서 잘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대한민국 3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더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된다. 또 현안사업 물꼬를 텄지만 이거를 현안사업 마무리 좀 잘 추진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신임을 받고 민서 7기를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충남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이제 굵직한 이슈들 점검해봤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도 준비했습니다. 지사님, 요즘 청년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청년들과 소통 자주 하시죠? 예, 그래도 아주 의지를 갖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1년에 아마 작년 21년도 기준에도 최소한 5차례 더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15개 시군을 순방할 때는 꼭 필수 코너가 청년들과의 대화, 청년의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도 청년 늘 소통하자는 의지의 발현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도 저희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희 젊은 기자들이니까요. 맞습니다. 청소년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얘기를 좀 주로 나누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을 좀 많이 듣고 많이 하세요? 일단 청년들의 삶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면 예컨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 20년 3월에 발표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자식 세대고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80%에 달하는 청년들은 대한민국 헬조선이래요. 또 85%에 달하는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흑수저가 있다. 한마디로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본인이 70%는 본인이 흑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70%가 흑수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80%가 헬조선이니까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고 답을 하는 비율이 75%예요. 도저히 그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청년들 현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저희가 청년을 대하면은 이런 통계 수치가 어느 정도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이 금수저 운수에서 자기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명 빼고는 90% 정도가 벗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청년들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는 게 저는 가장 먼저 그분들이 고민은 취업이에요. 취업. 특히 대학생들은 취업이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과 주거 문제가 가장 고민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청년의 직업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도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 일자리를 창출해서 제공할 것인가. 또 청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아갈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이런 그 국가에 대한 이반 현상, 심리적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점을 들을 때마다 큰 책임감을 느낀 것과 동시에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심각하고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자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사님께서 청년들과 소통을 자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MZ세대들이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신지요? 글쎄요, 그거 뭐 제가 게임을 잘 하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요, 오징어 영화에서 왜 오징어 게임, 달고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은 또 제가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저는 80년대생이라 예전에 예. 그런 거 하고 놀았어요. 369 게임, 눈치 게임 예. 이런 거 하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대략 뭐. 저도 뭐 비슷하니까 저희 동년배잖아요. 청년 장기, 바둑 이런 거 드시지 않으셨나요? 장기하고 공기. 공기. 네. 오징어 게임도 했었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핫하다는 게임을 좀 하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함께 즐겨보시죠. 게임으로 풀어보는 충남 도정입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5글자 말하기.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지사님? 5글자 말하기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5글자 키워드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에게 충청남도는 땡땡땡땡땡이다. 한국의 중심이다. 예. 마치 한국의 질문을- 중심. 예. 마치 질문을 미리 드린 것처럼 답변을 신속하게 해주셔서 녹화 시간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좀 예.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올해 도민들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코로나 극복이죠. 네. 예. 저도 물론 공감하고. 예. 세 번째 질문. 도지사가 되고 가장 후회되는 일은? 운동 시간 부족. 예, 특히 이제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달리기 할 시간이 없는 게 가장 아쉬워요. 마라톤 연습을 하지 못한 것. 네. 5글자는 넘었지만 아니야, 5글자로 해야 되지. 예. 저희도 빨리 가고 싶으니까 마라톤 연습. 맞아요. 네, 마라톤 연습 부족. 예, 네. 5글자로 말했죠. 맞아. 5글자 말하기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랑하고 싶은 성과 딱 하나만 말한다면 하나여야 합니다. 네. 다 6자가 넘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축약하기가. 예. 충남의 공항. 네, 맞았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게임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게임은 제가 진행할 텐데요. 네. OX 퀴즈입니다. OX요? 네, 예. 질문 드리면은 OX 둘 중에 하나를 네, 고르시면 됩니다. OX 어려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외모는 전국 광역지자체장 중에서 탑3 안에 든다. OX. 글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O 할게요. 예. 그러면 탑3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등? 그건 뭐 자신이 평가해서 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예. 스스로 우리 평가하는 겁니다. 도민들께서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예. 1등으로 그럼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역대 충남도지사 중에서 내가 제일 낫다. OX. 예. 역대 최고 성과라고 하셨는데 왜 X를 드셨나요? 이제 도정의 성과로서는 뭐 정말 한 10년, 20년, 30년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충남도의 도지사님들 역대 훌륭하신 분들 모셨습니다. 민선으로 봐도 우리가 좀 행정의 달인을 할 수 있는 우리 심대평 지사님이 계셨고요. 또 우리 추진력이라든가 총리까지 있는 이완구 지사님이 계셨고, 그렇다고 보면은 민선으로만 따져도 우리가 많이 그분들을 배우고 뒤쫓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겸손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얼마나 겸손하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충남도지사로서의 롤 모델이 있다. OX. 예, 롤모델은 뭐 늘상 있는 거죠. 꼭 구태여 찍으라면 심대평 지사님은 우리 도정을 성공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신 분이에요. 예, 지방자치 정착시키고 나름대로 충남의 발전에 큰 틀을 마련하신 분이죠. 또 우리 충청도의 기질이 가장 잘 녹아있는 분이 심대평 지사님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되게 게임은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아까 매운맛으로 질문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임도 만만치 않은 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둘중 거거든요. 하나요? 네, 예. 한번 첫 번째 하겠습니다. 평생 국회의원 하기, 평생 도지사 하기. 뭐 평생 한다는 건 욕심이고 또 되지도 않는데요.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평생 도지사 하기로 선택할게요. 이유가 있다면요? 예, 도지사는요 행정의 집행력을 갖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지사가 저한테는 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도 충남, 그냥수도 충남. 예, 복지수 충남이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 행정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한 것은 더 행복한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복지수 충남이 필요하고 아마도 복지수 충남은 저희가 민선 측이 들어서 그런 도전을 목표로 세웠지만 이 복지수 충남의 슬로건은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그게 더 강화돼야 된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어린이, 청년, 어르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구태여해라는 저는 청년이라고 보고 싶어요. 청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 청년이 미래가 없고 청년이 희망과 꿈을 꿀 수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청년의 75%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저는 그 점에서는 나름대로 세 가지 선택한다면 청년한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이 미래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다음입니다. 하루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산다면 바이든, 시진핑. 네. 바이든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풍부한 의정 활동, 또 세계 어떤 국가의 여러 가지 보면서 이끄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나라 체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떤 최소한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진핑보다는 이 바이든, 어떤 민주성에 기반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바이든이 살고 싶다. 네. 다음 질문도 만만치 않거든요. 자, 연봉은 적지만 칼퇴, 연봉은 많지만 휴일이 바쁜 직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칼퇴라는 건 좀 잘 생각하기가 어려운 세대에서 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워라밸에 미쳐서 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휴일이 좀 없더라도 연봉 때문에 이런 건 아니지만 좀 휴일이 없더라도 좀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이죠. 네, 좋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일 잘하지만 성격 나쁜 직원, 일 못하지만 성격 좋은 직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일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을 잘하는 능력이 우선시 돼야 된다. 성격은 좀 고치면 되잖아요. 문화를 그래서.
그래서 좀 일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마하고 수련해서 일을 잘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게임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롤모델을 말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기자님들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실 줄 알았는데 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 충남 시군별로 지역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충남 서부권에 관한 이슈들을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사님, 작년 8월에 이제 서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예타 통과될 수 있을까요? 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장담은 아니지만 저는 99% 이상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요. 이미 2017년도에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1.32가 나왔어요. 이미 예타 통과 기준을 한참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타 통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게 그게 해미선이 국제 성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명수와 기본계획안이 올해 금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보통 성지가 국제 성지가 되면 한 300만 명가량의 순례객이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변화된 그 상황이다. 거기다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됐잖아요. 또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죠.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이 내포에 공공기관 이전할 예정이죠. 서해선 직결해서 홍성과 서울 사이에 한 48분을 가디죠. 장항선이 웅천과 대하에 100% 복선 전철이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여건 변화가 굉장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유리하게 변화가 됐어요. 달리 말하면 예타 통과는 무리 없이 통과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하고 확언할 수 있다 말씀드리죠. 네, 99%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안에 좀 발표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현장도 오시고 저도 한번 가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금년 아마 10월 정도에는 대략 진행된다면 예타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올해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기본 설계비 일부로 우리 그 투입이 되고 그럼 한 26년 정도 아니면 늦어도 27년 정도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충남 공항, 서산공항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이 또 외국이라든가 국내를 갈 수 있는 마련된죠. 네, 충남에도 하늘길이 열리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교통망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작년 연말에 이제 서해선 삽교역 신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주민분들이 굉장히 오랜 수건이었는데, 근데 인근 이제 서해선 종점인 홍성군에서 일부 반발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두 지역의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홍성 주민들이냐는 서운한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홍성역이 있고 삽교역이 있으면 해서 홍성에 집중되는 그 개발이라든가 발전 여건이 삽교역으로 나눠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충분히 그 감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는 홍성은 시발역이고 거기 또 장흥선 교차역이거든요. 또 삽교역은 도청하고 어떤 역이라든가 그래서 혁신도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삽교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충남도와 이제는 예산군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서 또 이 거리가 제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역과 역거리가.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도 있다. 또 홍성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발전 방안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성과 예산이 있는 것이 내포 신도시잖아요. 여기에는 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거든요. 충남 종합스포츠센터가 돼서 국제교육 수영장이 포함된 충남 스포츠센터가 건립되죠. 이미 도서관이 마련됐죠. 950원이 투입돼서 미술관을 마련하고 있죠. 여성 프로자가 건축 예정이죠. 한 1,040억 들여서 예술의 전당이 마련될 예정이죠. 그래서 홍성 구민들, 예산 구민들은 이미 내포 신도시가 도처의 소재지물로 인해서 다른 시군이 굉장히 부러울 만한 그 예산이 투입되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렇기 때문에 아마 홍성 구민들께서 충분히
그 점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지역의 좀 상생 발전을 강조를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예, 그럼요. 이번에 이제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30년 넘게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번번이 무산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번에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것도 99% 기대해도 됩니다. 100%라고 제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99% 장담할 수 있는 게 일단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메리츠증권이라든가 아니면 신세계 건설이라든가 또 우리 그 조선호텔이라든가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공 능력과 자금력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 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게 첫 번째 확률이 99%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되는데 가까운데 서산 공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서산의 가로일만 국가해양조원이 금년 예산이 됐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선, 복선, 전철 확정 문제라든지 혁신 지정 문제든지 이게 모두가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변화된 거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공 능력과 이 자금력이 충분한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다. 또 여건이 변화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99% 확신하죠. 네, 30년 수건이 드디어 해결될 수 있을지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점이 아마 금년에 여러 가지 계약 절차를 본계약 절차를 이렇게 하면은 아마 11월 정도, 10월 정도는 공사에 첫 삽을 뜨지 않을까 싶고요. 한 1조 3천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건데 이제 경제 유발학과만 해도 한 2조 4천억 정도가 되는 거라 충남도로서는 굉장히 대형 공사이고 30년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죠. 이번엔 제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요. 충남 북부권의 이슈를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는데요. 천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천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보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천안 아산은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가장 부러워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핫한 장소 중에 하나가 천안 아산이거든요. 이미 저는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로 성장하는 곳이 천안 아산인데 이제 천안 아산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천안 아산은 R&D 집적센터로 지금 우리가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R&D 집적센터이고 강수구 개발특구라 해서 이 개발특구를 만드는 이미 강수구 개발특구가 지정이 돼서 이 연구소라든가 기업체가 속속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벌써 연구소라든가 저희 한 7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이미 입주했죠. 거기다 충남지식산업센터가 금년 말에 입주를 합니다. 내년에는 제조기술융합센터가 거기에 입주를 하거든요. 또 2,200억 원을 들여서 충남국제전시 컨벤센터가 건립이 돼요. 그럼 동시에 수천 명, 3천 명 이상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이와 같이 강서구 개발특구라든가 R&D 집적센터를 통해서 이 천안 아산역을 부근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마련되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성안에 어떤 종축장 문제가 126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이건 이제 충남 소유도 아니고 천안 소유는 아니지만 이런 금싸라기 땅에 126만 평의 이 공간이 확정됐다는 것은 여기에 뭐를 담아도 다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천안과 충남을 넣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한 큰 지역적 기반이 우리가 성원 종축장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천안이야말로 아산이야말로 어떤 의료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미래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 충남도의 보안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계획대로 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려볼게요. 그 충남형 상생지원금 지급을 비롯해서 충남 수구도시인 천안 박상돈 시장하고 입장 차이랄까요? 의견 충돌이 몇 차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와 시군 간의 매칭 사업을 할 때 재정 분담을 좀 개선해달라 이런 요구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이셨는데 일단 박상돈 시장님과의 어떤 갈등과 이 충돌은 없다고 보면 맞고요. 우리가 이제 당은 틀리지만 우리가 도정을 운영하고 시정을 운영해서 그런 거는 거의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때 이제 88% 지원금에 대해서 충남에 12%를 추가 부담하는데 이제 그 천안이 부담이 너무 크다. 뭐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혜택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충남 부담도 천안이 제일 크거든요. 예, 이제 도와시의 재원 분담 비율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제 충청남도가 이제 대체로 이 재정의 구조를 보면 3대 7, 2대 8 정도 하는 게 맞아요. 대체로 그렇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도는 도 고유 사업이 있잖아요. 충남이 지방도는 천안시가 이런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논산시가 이런도 도와줄 수 없어야 충남도가 고유하게 된 소방본부라든가 지방도라든가 이런 거 충청남도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초자치단체가 우리를 지원할 수 없고 우리는 기초자치를 지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략 그래서 예산 구조를 볼 때 3대 7 또는 2대 8 정도가 정상이다. 다만 충청남도가 너무나 현안 사업이고 전체를 건데 반드시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충남의 아가수당 문제라든가 행복수당 문제라든가 뭐 75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료라든가 아니면 18세 청소년들 시내버스 무료라든가 이런 굵직한 거는 충남도가 주도하면서 우리 시장군님들이 또 함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시급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대5 정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구조상 3대 7 내지 2대 8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변경하는 것은요. 재정이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재정 구조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그 아산 국립경찰병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국립경찰병원 유치를 위해서 아산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건의할 만큼 관심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립경찰병원 아산 유치 당위성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당위성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그 국립경찰병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됐어요. 노후화돼 갖고 제대로 좀 기능 걸 100% 발휘하지 못한다. 또 서울에 있음으로 해서 부산 분이 어떻게 국립경찰병원 서울로 가겠어요. 이 충남도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 경찰관분들이 실제 국립경찰병원을 사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거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떠나서 이 국립경찰병원의 제2국립경찰병원 아니면 분원이 필요하다는 거 당위성이 있고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아까 소득 여기 유출됐지만 의료 여기 유출이 가장 큽니다. 물론 수도권과 가까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충청남도의 의료 여기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정한 지역에 기반한 의료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 국립경찰병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당위성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 아산 같은 경우는 경찰 인재 개발원이 있고 경찰 대학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중부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우리 비수도권이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산에 그런 게 있고 어떤 그 경찰 관련해서 이 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중간지대에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이게 올해 예산 확보비가 아니라 꼬리표를 붙여갖고 아산은 특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도가 가장 많은 주장을 한 거거든요. 도와 아산시가 가장 많이 주장을 했죠. 이제 우리 그 이명숙 의원도 애쓰셨고 오세훈 시장도 애쓰셨지만 충남도는 우한 규모 났을 때부터 우리 대통령께 건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남도의 역점 사업이죠. 이건 아산시의 역점 사업이지만 충남도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 네,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제 차례입니다. 이제 남부권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논산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유치를 위해서 추진위원회도 출범하시면서 좀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보다 더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예, 논산이 육사 이전의 최적지라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논산은 아시다시피 논산 육군훈련소가 있잖아요. 또 국방대학교가 존재하거든요. 또 한국우주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관련돼 있는데 그렇다고 볼 때는 또 계룡대가 있어서 상군본부가 있잖아요. 계룡 바로. 그렇다고 볼 때는 육사 이전이 최적지가 논산이다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논산으로 이전에 대해서 더 최적지임을 우리가 보다 더 주장을 잘 할 거고 보다 확실한 준비를 갖춰서 한번 대선이 끝나고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대통령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가타부타를 얘기할 수는 안 하겠지만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보다 더 착실하게 준비하겠다. 또 대한민국 유일하게 국방산업단지가 있는 게 논산입니다. 지금 논산에 국방산업단지를 갖다 국방 국가산업단지죠. 이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라도 논산을 국방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육사는 논산이 국방도시로 가는데 필수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하죠. 자, 올해죠. 2022년에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비롯해서 보령 해양 머드 박람회 등 충남에서 큰 행사들이 많이 치러집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먼저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세계에 없는 축제입니다. 군문화 축제에서 세계 대회가 없거든요. 그 유사한 건 있지만 없는데 이미 이제 그 재작년에 행사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19에서 재작년, 작년 연기하고 또 올해 연기한 만큼 정말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이미 유치 준비원회가 다 돼 있고요. 조직이 다 돼 있고 예산 투입도 상당히 됐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해서 세계 군문화를 소재로 한 이 엑스포를 갖다 송곳적으로 치르겠다는 것이 충남의 각오다. 또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해양모드 박람회 자체도 유사한 성격의 박람회 많지 않습니다. 또 그거는 그 보령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 치유라든가 해양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해양 산업, 신산업의 발전에 큰 이 전환점이 되는 게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인데 이게 뭐 한 대략 150일 정도 남았거든요. 1차적으로 보령 해양모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르겠다. 그 여셈으로서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대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르도록 아주 굳센 각오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성공적인 개최를 저희 모두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좀 2년이나 됐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금산 군민뿐만 아니라 인삼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좀 어떤 지원을 강구하고 계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강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가 그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중재 조정안이 나와서 이 문제를 우리가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인데 양측면이 다 있어요. 다수의 피해자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충청남도도 일부 그거를 좀 충청남도도 책임 있다고 그 조정안에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 금산 군민들, 충남 도민들이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이 충남도가 그걸 받아들여라 하면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기 변함이 없지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하고요. 다만 거기에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지만 일단 그 문제에 대해 좀 바로 이제 결정해야 될 과제인데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또 이제 금산 인삼농가 같은 경우 지금 인삼의 재고량 정도가 한 2조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삼 소비를 높이는데 충청남도도 금산과 함께 하고 있다. 뭐냐면 금산에는 세계 인삼 약초 세계 추진단도 직접 도의 기구를 금산에 둘 정도로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주 그 단기적 처방으로서는 인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 도청 내에서 인삼 팔아주기 소비 판매전도 하고요. 또 이제 지난 설에도 우리가 충청남도가 이제 금산군과 함께 설 때 어떤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일정한 지원해서 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인삼이 이제 보다 많이 소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소비로 부족하다면은 이래서 수출을 어떻게 활로를 뚫을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단순히 소비 촉진이라든가 판매 촉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떤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안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게 하나의 그런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세계 인삼 약초 세계 추진단 그걸 금산하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고민도 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인삼 올해 많이 좀 드시면은 농가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까지 이제 충남 도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현안들 지역별로 좀 짚어봤는데요. 지사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충남 전반의 도정 전반에 좀 세세하게
좋은 질문을 주셔서 답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민들께서 우리 충남 도정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도 질문이지만 그 지사님과 함께한 게임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두 기자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도 게임이 즐거웠고요. 그리고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재밌었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시간이 이제야 마련이 되나 맞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네. 저 또한 60분, 이게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지사님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번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여튼 이 케이블 방송사, 새 방송사한테 이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으실 줄 알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리고 충남도도 시군과 함께 우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마음 상하시는 것도 있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되는 게 큰데 이것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충청남도 도정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20만 도민이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어르신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는 충남을 통해서 여기에 가장 기업적인 충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3대 위기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도정의 목표인데 이런 도정 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또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는 소감을요, 딱 5글자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저는 오늘 좀 소통을 하면서, 역시 충남의 미래에 밝다라는 뜻으로, 역시 충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님 차례입니다. 네. 5글자로요? 네. 네, 실제는 더 행복한 충남이지만 5글자로 해야 되니까 행복한 충남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전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밸런스 게임에서 지사님 워라벨과 엘 중에서 1을 고르셨잖아요. 저는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지금 시간을 보니까 6시가 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발언 5글자는 저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퇴근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만 퇴근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충남지역 케이블 방송 3사가 함께한 특집 신년 대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을 사랑한 우리 충남 도민분들께서도 오늘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